금요일 밤에도 함께 하시죠. 11시 주식 퀴즈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그래도 좀 마음 편히 주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호재와 악재가 공존했던 우리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에 집중하면서 기대감을 조금 더 키워가는 오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시장 오늘은 빨간불로 금요일에도 마감하고 잘 좋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9% 상승한 3,041포인트 선에 마쳤고요. 코스닥은 0.18% 강보합으로 956.70에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은 2,950억 이상, 기관은 1,390억가량 사들였고요. 이에 오랜만에 개인들이 차익을 좀 챙겼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또 정반대였죠.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을 중심으로는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외인이 880억, 기관이 420억가량 덜어냈고요. 개인 홀로 1,400억 이상 순 매수세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바쳤습니다. 여전히 미국 증시는 경기 회복 기대감과 미중 갈등의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고 우리 시장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시장 이제 4월은 또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업종부터 이슈 체크하고요. 또 다음 주 선물이 될 만한 공약주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1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자,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더 재밌고 또 알차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누르셔서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위원들과 직접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두고 있죠. 문자번호 샵 0988번으로 잠시 뒤에 등장할 두 분의 위원님들 이름 남겨주시면 노란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땐 비밀번호 걸려있죠? 7777번 잊지 말고 입력하셔서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실 겁니다. 카메라 켜시고 찰칵 찍으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둘 중에 편한 방법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왕에 도전할 두 분의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등장하실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금요일 밤에도 어김없이 두 분의 위원께서 오늘 퀴즈왕에 도전을 하십니다. 자, 오늘 야신 김동우 위원, 나인원 위원 나와 계시네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나인원 위원님은 오늘도 우윳빛깔 훈훈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네. 야, 오늘 야신 위원님께서 쳐다만 보고 있어도 눈이 아주 좋아질 것 같은 그린 컬러이십니다. 네, 시청자들을 위해서. 아, 좋습니다. 눈 오늘. 건강을 위해서. 눈 건강을 위해서 또 신경 써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또 함께 멋진 퀴즈왕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퀴즈 풀면서 시장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한 주 마무리하는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업종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 건설, 철강, 해운까지 일제히 강한 상승세가 포착이 됐는데 해운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의 지금 상승 탄력이 제대로 붙은 모습이죠. 퀴즈왕에서 2월부터 강조했던 HMM 오늘부터 15%가량 상승이고요. 이외에 대표주인 대한해운과 페노션까지도 오늘 상승하면서 해운주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히 외국인 기관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철강과 건설, 그리고 이와 함께 따라가는 건축 자재, 시멘트까지도 모두 사들이면서 오늘 관련 업종이 함께 오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지금 경기 민감주들 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두 분의 위원은 또 어떤 업종, 또 어떤 관련주들에 집중을 하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의 업종입니다. 가까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공통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야신위원 같은 경우는 조선 해운 가지고 와주셨고요. 나인원위원은 물류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야신위원과 먼저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선 해운 꼽아주셨는데 네. 제가 앞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외에도 지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선과 해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야신입니다. 야한신이 아니고요. 투자의 신의 야신이에요. 항상 물어보신 분이 많아서. 자, 오늘 제가 뽑아온 종목은 조선주를 위주로 이제 제가 픽을 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해운주도 같이 뜨다 보니까 자, 첫 번째 종목 HMM은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강조해서 HMM 7,000원대부터 계속 매집을 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올 1월, 2월에도 13,000원 선, 14,000원 선에서도 지속 매집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올해 물류 대란, 그렇죠? 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 조선주들이, 해운주들이 10년 만에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다 해서 자 HMM을 비롯한 대한해운 또 페네션 이런 종목들도 지금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HMM이 가장 지금 호실적. 자 올해까지 2021년도까지 실적이 굉장히 상승이 예상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HMM이 내년도에 실적이 조금 불확실하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시면 지금 보세요. 거의 우상향이에요. 그냥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유입되면서 35,700원까지 이렇게 찍었는데요. 제가 단기적으로 35,000원대까지는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미 이제 선반영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HMM 추가적인 상승은 4만 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을 소개를 드리면 자 올해 우리나라의 조선주가 또 몇 년 만에 또 호황기를 맞으면서 자 그런 선박 수주를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조선해양이 거의 선박 수주의 절반 정도를 한국조선해양에서 수주를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대우조선해양과 그리고 삼성중공업 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잡게 됐는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가장 지금 자본금이나 그런 실적 그리고 현재 수주 상황이 좋긴 하지만 자 오늘도 거의 11% 이상의 급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조금의 가격적인 부담은 좀 있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은 자 주봉으로 잠깐만 보시면요. 자 거의 13만 원대가 단기적인 저항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15만 원대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을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자, 삼성중공업도 오늘 6% 정도의 상승을 보이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중공업은 지금 계속 실적 면에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자, 그 점에서 오늘 같은 조선주긴 하지만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 해서 저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매수의 관점은 조금 미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정시라도 삼성중공업보다는 지금 조금 달리고 있는 쪽에 그쪽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오늘의 포인트는 해운주, 조선주로 제가 픽을 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2021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조선 해운주 살펴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도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까 하시는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HMM 같은 경우 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얘기해 주셨고요. 이외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까지 하나하나 차트 흐름 살펴봐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내용은 나인원 의원과 함께 물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사실 물류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국내에서는 택배 대란, 물류가 그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었는데 이제 좀 다른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금 해상과 항공 쪽으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 많은 분들께서 앞서 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오늘 특징주라고 할 수 있는 뭐 HMM, 앞서 계속적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사실상 지금 뭐 해상운임 이런 부분들이 떠나서 아예 테마주로서 정말 톡톡히 수혜주로 이쁘면서 정말 전반적 어떤 상승세를 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수혜주 운하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장기화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상황을 좀 복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길게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기술력으로는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지금 사실상 하루에 발생하고 있는 지금 피해 금액만 하더라도 천문학적 금액으로서 사실 추정할 수가 없는 규모일 것이고 지금 이제 향후에 해결되는 시점까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 우리 돈으로 해서 약 한 10조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상 전 세계 물류가 사실상 상당히 좀 극심한 혼란의 어떤 상황이 좀 놓여 있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관련주도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에서 그와 관련된 실질적인 수혜주로서 꼽을 만한 것은 그닥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HMM 톡톡히 그 수혜를 좀 잇고 있습니다. 다만 수혜를 잇는 종목이 있다는 반대급부로서 사실상 이 상황 자체가 악재로서 작용하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SK 이런 어떤 대기업들의 지금 현재 생산 공정에 들어가야 될 주요 물자들이 제대로 공급이 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 물량을 통해서 지금 현재 버텨나가고 있지만은 사실상 2, 3주 내에 모든 것이 다 상황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새로운 어떤 테마라든지 수혜주, 섹터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상에서의 어떤 이슈 자체가 조금 더 확대된다면 과연 어디로 퍼져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항공 운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께서 다양한 종목군들을 보실 텐데 그중에서 대한항공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약세 움직임을 벗어내는 어떤 반등세를 보여줬었고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수급이 개입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바다 위에 떠다니는 것들이 제대로 각 국가별로 원활한 어떤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톡톡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대한항공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업계의 이야기일 것이고 사실상 지금 해상 운송으로 지금 전환되었던 부분들이 대거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상 그리고 앞으로 항공 이쪽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옮겨가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뉴스를 반복되는 것을 주로 보셨을 텐데 그중에 주요 키워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물류센터입니다. 사실상 전국에 걸쳐가지고 이곳저곳에 방대한 물류센터를 지금 현재 건축 중이거나 어떤 그런 어떤 예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커머스 하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가장 큰 화제가 되었었던 쿠팡, 더 나아가서 신세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면은 네이버. 그 와중에 지금 현재 롯데마저도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정말 대형 이커머스 회사들이 대기업까지 개입을 하면서 사실상 자체 물류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고 또 그와 관련된 로직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 파생되는 다양한 어떤 수급주들 그리고 수혜주들 마찬가지로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당분간은 이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장 잠시 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로지스틱과 관련된 다양한 종목군들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하나씩 차트 한번 좀 보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HMM이라는 종목인데 오늘장 정말 말 그대로 그간 어떤 상승폭을 충분히 뒤엎을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오버슈팅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구간서부터는 실적 또는 어떤 원유라든지 더 나가서 뭐 달러 이런 어떤 부분들을 떠나서 테마로서 시장의 수급이 강력하게 몰린 상황에서 오버슈팅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정말 더 이상 뭐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종목을 이제라도 한번 내가 진입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앞서 야신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부분은 보유의 관점보다도 그날 어떤 단기적 관점에서 뭐 데이 트레이딩이 되었든 장중에 짧은 어떤 거래가 되었든지 간에 구간마다의 어떤 매매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고 되도록이면 보유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항공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사실상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관광객들을 수송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매출로 회사를 이끌어 간다라기보다는 사실상 항공 운임에 대한 어떤 비중이 매우 큽니다. 전체 매출에 있어서 사실상 과반수 이상 50% 이상이 항공 운임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사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주가를 추이를 계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제 성에 차지 않을 정도의 거래량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수급이 발생하게 된다면 포지션 매매도 좋겠다라고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또 두 분의 관점이 비슷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인원 위원께서는 물류로 업종 꼽아주셨고요. 자세한 최근 이슈들과 함께 관련주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정리 잘 해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본격적으로 퀴즈왕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금요일 밤에도 어김없이 저희는 열심히 퀴즈 한번 풀어봐야겠습니다. 오늘 1라운드는요. 퀴즈 종목 힌트들 보고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힌트가 순서대로 하나씩 등장하는 가운데 먼저 아시는 위원께서 빠르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힌트 바로 보여주시죠. 자, 힌트 1번입니다. 종목 초성이 등장했네요. 지읒, 이응, 티읒, 시읒, 티읒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알쏭달쏭하니까요. 두 번째 힌트 봅니다. 자, 메타버스 열풍 탑승, 이번 주 따상 데뷔라는 핵심 힌트가 등장을 하자마자 지금 나인원 위원께서 눌러주셨습니다. 뭘까요? 얼마 전에 이 관련 업계에 있는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와 관련된 관계사에 있는 친구가 이건 조금 시장이 좀 잘못 반응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만큼의 회사인가라는 의문을 저에게 던졌는데 그런 거 상관없다. 테마다라고 일단 답을 했었는데 그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맞습니다. 메타버스 열풍 탑승하면 생각나는 종목이 맞는데요. 정답까지 잘 맞아 떨어지네요. 마지막 힌트는 그럼 뭐였을까요? 한번 보시죠. AI 기반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전문 기업이었다. 마지막까지 확인했으면 더욱더 확실한 정답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었고요. 이번 주 따상 데뷔였다라는 이슈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바로 보시죠. 종목 초성입니다. 시옷, 기업 뭘까요? 알쏭달쏭, 긴가민가 하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잡으러 오픈마켓 오픈 준비입니다. 생각나는 게 있죠, 야신 위원님? 네. 뉴월드 신세계네요. 쓱, 쓱. SSG가 맞을까요? 신세계 열어봅니다. 정답! 신세계였습니다. 자, 세 번째 힌트까지 확인해 보고 가시죠. 세 번째 힌트는요.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출사표 공식화였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과 함께 요즘 뜨거운 신세계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힌트 바로 열어보시죠. 첫 번째 힌트입니다. 종목 초성은 비읍, 치. 아이고, 너무 핵심 힌트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가 등장하자마자 저도 이건 빅하트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정답과 비슷할 것 같아서 정답 네. 바로 열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원 위원님. 뭐 딱히 떠오르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아미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빅히트입니다. 빅히트였습니다. 정답까지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빅히트 정답입니다. 자, 그럼 빅히트를 설명하는 핵심 힌트들은 어떻게 등장을 할까? 엔터 대장주를 넘어서 플랫폼 기업 진화 목표였고요. 세 번째 힌트는요. 창립 16년 만에 하이브로 이름 변경이라는 핵심 힌트들이 있었습니다. 빅히트 마지막 문제까지 굉장히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승자 바로 확인하고 오시죠.
자, 1라운드 함께 잘 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치셨을지, 돈 공부는 많이 되셨을지도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채팅창에도 반응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종목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금호석유 제가 먼저 좀 꼽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의 조카의 난이 오늘 정리가 좀 됐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따냈죠. 아직 추가로 정리될 부분은 남아있는데 오늘 장중 12시를 기점으로 하락으로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좀 보이기는 했지만 오늘 6%대 상승으로 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SK텔레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소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배당 호재까지 겹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8%가량 상승하면서 27만 4천 원으로 마감 지은 부분까지 함께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외에도 살펴볼 특징주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이슈들을 저희가 다 정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꼭 봐야 될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오늘의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위원을 오늘의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셨을지 자, 화면으로 지금 보도록 하겠는데요. 야신 김동우 위원께서는 삼성중공우 가지고 와주셨고 그리고 태웅로직스 나인원 위원께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야신 위원과 먼저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앞서 네. 업종 이야기와 좀 연결이 될까요? 어떡할까요? 어떤 이슈를 짚어주실까요? 연결을 했죠. 연결해서 네. 오늘 삼성중공우를 제가 픽을 한 이유는 사실 이제 조선의 수주로 인해서 조선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는데 오늘 삼성중공우도 7%까지 올랐는데요. 사실은 보면 삼성중공우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도 계속 적자예요. 적자고, 네, 물론 적자의 폭이 올해 2021년도에 많이 줄어들 거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해서 오늘은 이거 공략주로 드리려고 갖고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차트상으로도 보셔도 보통 이렇게 우선주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튀어주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주를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주봉상으로 보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런 조선주들의 어떤 혜택으로 인해서 단기 상승 그리고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단기 고점이 살짝 찍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삼성중공우보다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다른 두 종목 쪽에 좀 더 치중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자, 오늘 조금 연관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삼성중공우를 소개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략주로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 매수 하지 마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중공우 꼽아주셨습니다. 올해까지는 좀 적자 기록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추가적으로 따라가시면 안 되겠다라고 경고의 메시지 남겨주셨으니까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웅로직스입니다. 사실 앞서 좀 살펴볼까 했었는데요. 이 수에즈 운하가 사고로 막히면서 물류 급도 대란과 운임도 함께 급등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그래서 태웅로직스가 수혜 기대감으로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위원님 저희는 이거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앞으로 시장을 여러분들 보실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여러 가지 폭넓게 좀 말씀드린다면 태웅로직스, HMM이 정말 연일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매수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실제 진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와 반대급부로서 사실상 시가총액이 1천억 원 이내의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 점을 왜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은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시장에서 다수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가총액 1천억 원 이내에 또 그 외에 어떤 종목군들이 사실상 상한가를 가거나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사실상 대장주가 뭐 4, 5%, 7, 8% 또는 10%대의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그 이상의 키높이 이상의 말 그대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음을 정말 이 종목이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물류대란의 어떤 가능성, 실질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에 따른 어떤 수혜주로서 거론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오늘 대량의 거래량을 일으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상 운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임료 인상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현재 매출액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것 자체도 매출액으로 연결되었을 시에는 사실상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주요 물자를 해상 운임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태우로지스와 같은 기업들은 상당량의 사실상 큰 어떤 매출액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볼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핵심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또는 화학 이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말 그대로 해상으로 전달되는 대규모의 어떤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제가 앞서 업종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버텨도 약 한 2주, 길면 3주가량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시간을 버텨내기에는 지금 현재 재고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이고 수혜주 문화가 지금 사실상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그것을 사실상 우회하는 쪽으로 사실 뭐 선정이 된다든지 더 나아가서 항공 운임 쪽으로 지금 현재 차선책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발빠르게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면은 뭐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뭐 태웅로지스뿐만이 아니라 항공 운임 쪽 또는 지금 현재 더 나아가서 지금 물류 쪽에 있어서도 지금 뭐 바다다 하늘이다 뭐 이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뭐 CJ 대한통운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종목들마저도 지금 이제 테마에 서서히 섞이면서 오늘장 정말 말 그대로 태웅로지스가 상한가를 가고 HMM이 급등을 하고 그와 관련된 해상 또는 항공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 있어서의 어떤 로지스틱스 즉 물류와 관련된 기업들마저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당분간 이슈로서 시장에 작용될 수 있다라는 점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00억 원 내외의 어떤 평균 거래대금을 유지하던 상황에서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대금 2,500억 원 이상을 좀 달성을 하였습니다. 내일서부터는 지금 현재 최소 5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부분이 만약 거래대금이 500억 이하로 유지가 된다든지 또는 오늘 종가 이하로 오늘 상한가 가격을 이탈하는 하락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테마 자체가 단기적으로 소멸될 가능성 또한 열어두셔야 될 것이고 말 그대로 요즘 여러분들이 상당히 즐겨 거래하시는 방식이죠. 장대 항봉 보여주고 2, 3일간의 어떤 조정 과정 그리고 5일선을 단기적으로 회복해 주는 자리에서 적극적인 개입, 매수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한 한번 타점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뭐 최소 월요일 또는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수요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땅이고 하늘이고 바다까지도 모두 물류대란이 계속해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짚어주신 이슈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유념하시면서 태웅로직스 흐름도 다음 주까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까지 말씀해주신 대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종목 이야기, 이슈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퀴즈왕을 뽑지 못했기 때문에 2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어떤 퀴즈가 등장할지 지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자, 라운드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쉽지 않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퀴즈왕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가장 어려운 퀴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종목 코드 보고 종목명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자, 퀴즈왕에서 이 문제가 등장한 뒤로 우리 위원님들 또 종목 코드로 함께 잘 챙겨본다라는 얘기들 많이 해주시던데 오늘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오셨을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에 맞는 종목명을 찾아주세요. 첫 번째 문제 열어보시죠. 땡땡땡 세 글자입니다. 079980인데요. 야신위원님 이거 아세요? 왜요? 바로 누르시길래요? 제 종목이니까. 아, 그래요? 휴비스.
휴비스라고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휴비스 맞을까요? 정답입니다. 자, 아무래도 저희 퀴즈왕에 한 번씩 등장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종목명이 깁니다. 047050. 이번엔 나인원위원님이 아시는 눈치입니다. 종목명이 긴데요. 네. 자주 모니터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 날일까요? 널일까요? 인터내셔 날? 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네. 위원님께서 맞춰주셔야 되는데 널입니다. 널이라고 해주셨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열어볼까요? 정답이었습니다. 잘 맞춰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를 맞히시는 분께서 이번 라운드 또 1점을 가져가게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열어보시죠. 땡땡땡땡 네 글자입니다. 051910인데요. 야신위원님. 쇼5. LG화학. LG화학인데 LG 영어계요, 한국어계요? LG 알파벳이죠. 그렇습니다. LG화학 열어볼까요? 정답입니다. 자, 역시 영어에 강한 우리 야신 위원님께서 또 이번 문제 맞춰주셨습니다. 자, 2라운드 1점은 누가 가져가시는지 승자 확인하시고요. 수익률까지 보고 오시죠. 자, 나날이 수익률이 껑충껑충 뛰고 있는 두 분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중간 점검 타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 나인원 위원과 먼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불러볼까요? 등장하셨습니다. 자, 나인원 위원님, 저희는 지난주 이 시간에 또 살펴봤던 종목입니다. 에이텍TN 이번 주부터 잘 가져가고 있는데요. 목표가 3만 원 잡고 보고 있습니다. 흐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자, 일단 어제도 여러분께 좀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시 한번 재차 반복될 수 있겠는데 앞으로 아주 큰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3분기, 2분기 여러분들이 정말 칼을 갈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다가 정확히 이 시즌에만 주식 투자에 개입을 하거나 시작을 하게 된다면 큰 돈을 번다라는 시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이고 동 종목이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 어떤 관련된 영역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상 정책주로서 또 엮일 수 있는 관련 종목군들이 이 종목 이후에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앞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24,000원 정도의 어떤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그 가격대를 지켜준다라면 충분히 어떤 롤링 즉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파는 어떤 단기 매매와 함께 27,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과정 중에는 포지션을 보유하는 전략도 매우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처음에 살펴봐 주신 관점 그대로 유지하면서 홀딩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까지 더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구해주신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 오늘 하루 만에 한 1% 가까이 좀 수익을 내는 모습인데 목표가는 1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장 흐름 보면서 또 어떻게 보셨을지가 궁금한데 흐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자, 전형적인 수급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고 이제 공개를 해드린 종목군들은 사실상 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최우선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겠지만은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정말 말 그대로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집단 면역 상황에 있어서 수혜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 실적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정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주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찾아야 되실 겁니다.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 있어서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 좀 꼽아와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말 100만 주에 가까운 정말 기간의 최근 연이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차트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의 일별 주가입니다. 지금 현재 기간이 약 한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하루 평균 10만 주 이상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순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기간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준다고 그 종목이 반드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실적주로 거론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몇 없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실적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제가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에 따른 대응 그리고 포지션 유지, 보유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대 그린푸드까지 함께 살펴봐 드렸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야신 위원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신 위원님. 저희도 중간 점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불렀어요? 언제나 첫 번째 종목으로 등장하는 인트론 바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좋은 수익 내고 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어요. 35,000원까지 올려주셨는데 자, 최고가 34,450원. 자, 50원 아깝지만 그래도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50원 볼까요? 다 가야 돼요. 더 가요? 50원을 찍어야지. 그래도 추가적인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위원님. 네. 인트론 바이오는 제가 뭐 지속적으로 이 백신 코로나 상관없이 자 뭐 40개 넘는 특허를 갖고 있고 자 기술력, 자본력 그리고 실적까지 완벽한데 또 최근에 이 또 인트론 바이오의 엔도리신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이 뭐 세계적인 수준이다라는 뭐 이런 또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엔도리신 파이프라인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이렇게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뭐 다제 내성균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주목받는 그런 상품이랍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듣지 않는데 필요한 주목받는 물질이라면 상당히 앞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해서 향후 미래 성장 가치까지 더 붙여지다 보니까 자 제가 그 500원을 왜 붙였는지요. 목표가에서 50원 모자라서 34,450원까지 올랐는데요. 자, 여전히 추가 상승은 가능한 부분이고요. 전혀 이렇게 꺾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50원 모자라지만 다음 목표가 33,0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또 목표가를 달성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인트론 바이오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33,000원까지 잘 또 수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표가를 넘어선 종목이 하나 돌아왔습니다. 하나손해보험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목표가 4,800원 잡아주셨었고요. 28% 넘는 수익률과 함께 최고가 5,150원까지 달성했습니다. 자, 위원님 이것도 더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하나손해보험 생각보다 빨리 와줬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실적이 좋으니까요. 3월 24일이니까 5,150원까지 훌쩍 가져서 목표가를 원래 4,800원 정했었는데요. 다음 목표가까지 다 찍어버려가지고요. 근데 더 갈 수 있어요. 왜? 올해 추가적인 실적 그리고 충분한 상승 여력이 왜 남아있냐 하면요. 주봉상 보시면 자 차트 보시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이만큼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요 조금 더 과감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5,000 여기까지 갈까요? 5,600원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 목표가 5,600원까지 정하고 저와 함께 같이 가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감하게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 계속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600원까지 목표가 잘 또 가는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솔루션도 바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고가 수익률 현재 10% 넘게 가져가면서 역시나 목표가 넘어섰습니다. 49,150원까지 최고가 달성했네요. 자, 하나솔루션도 솔루션 좀 주시죠. 네. 하나솔루션은 다행히 49,000원을 딱 찍었네요. 그렇죠? 49,150원. 자, 여전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절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49,000원에서 일단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자, 다음 목표가는요. 윗단으로 좀 잡아야 되겠죠?
남자니까 남자답게 53,000원으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53,000원까지 홀딩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조정이 오더라도 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하방 쪽으로 많이 조정 나오지 않을 거다 해서 다음 목표가 53,000원으로 책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솔루션은 53,000원까지 시원하게 너무 많이 한 번 썼나?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000원으로 상향한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계속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중간 점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일장, 다음 주장 공략주가 있기 때문인데요. 금방 돌아올게요. 자, 주말을 마음 편히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다음 주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놔야 될 텐데요. 자, 어떤 종목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오늘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과 함께 돌아올게요. 야신 김동우 위원입니다. 자, 야신 위원님과 공략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자, 저희 다음 주 어떤 종목 좀 왜 보면 저만 자꾸 챙길까요? 부르세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의 히든 카드로 왜 업종에서 조선과 해운을 제가 픽했는데 이 종목을 숨겨놨죠. 자,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도 대비해서 올해 2021년도에 매출 규모는 조금 줄어들지 모르겠지만요. 영업이익과 그리고 순이익에서 대폭적인 상승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메리트도 충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자본 총계 지금 3조 8천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은 2조 8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차트를 이제 조금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빠바방 많이 올라가 줬는데요. 아직은 자, 음운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이 모습이라면 절대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랑 비슷하죠? 누구 HMM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도 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제가 32,500원으로 설정드리고요. 손절가는 25,200원으로 설정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업쪽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대우조선해양으로 공략주 구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2,500원 잡아주셨네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다음 공략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나인원 위원과 돌아올게요. 자, 나인원 위원님 등장해 주세요. 네. 자, 위원님, 저희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아주 아이비 투자입니다.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오늘까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 이제 IPO와 관련된 어떤 일종의 테마가 형성되면서 크게 주목받았던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야놀자, 또 한 가지는 크래프톤. 대표적으로 이제 크래프톤이 이슈가 좀 섞이면서 최근 이제 IPO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지분 투자에 관여했던 회사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혜를 입었을 경우에 사실상 얼마만큼의 규모가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찾아보고 계십니다. 일단 지금 이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외 시장에서 사실상 지금 크래프톤이 최근까지 21조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드에서 더 나아가서 그 기업 가치가 최대 약 한 80조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은 과도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국내외 정말 말 그대로 열풍이 식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플랫폼의 데스크탑에서 더 나아가서 모바일까지 사실상 FPS 게임에 있어서 살짝 독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중국, 유럽, 미국, 남미 그리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의 돌풍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와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은 사실상 별다른 어떤 사항이 없다라면은 우리 증시에 상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관련된 어떤 수혜주로서 아주아이비 투자 외에도 여러 종목군들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립니다. 시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테마의 대장주 또는 섹터의 주도주 이것들만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야지 큰 실력도 늘릴 수 있고 수익 역시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자 기준으로 1,890억 원의 대량의 거래 대금을 일으키면서 말 그대로 폭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약 한 10일 정도의 어떤 횡보, 고가권 내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이야기 표현을 하기로는 뭐 고가 놀이 또는 고가 유희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말 그대로 돈이 유입된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후로 해당 종가를 이탈치 않는 말 그대로 횡보의 어떤 모습을 이어나간다는 것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시간 관계에서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손절선 짧게 5,7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다음 주 월요일 시가가 될 것이고요. 목표가는 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로 구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 다시 정리해 보시죠. 자, 공략주도 받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왕 이제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빙고판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고판 보여주세요. 자, 이제 어떤 종목들이 또 숨어 있을지 5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신 위원님. 만두 밑에 만두? 비트 컴퓨터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 아, 여기 있었네요. 세로로 비트 컴퓨터 정답이고요. 만두 자, 아니구나. 아직 4종목 숨어 있습니다. 마두. 맨 나이노 위원님? 아래 왼쪽부터 포스코 이너내셔널. 이너내셔널 정답인가요?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답이었고요. 자, 지금 가로, 세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 3종목 더 숨어 있습니다. 지금 나인원 의원님 하나 더 찾으셨어요? 자, 왼쪽에 눈 아파. 가 밑에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세로로 들어가 있네요. 한국항공우주 찾았고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야신 의원님. 저기 있네요. 비트 컴퓨터 가로로 유비케어. 유비케어 정답입니다. 제 바로 앞에 있었네요. 또 대각선으로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모두 투어. 모두 투어가 있나요? 모두 투어. 오케이,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네요. 오늘은 하나, 둘, 좀 셋, 넷, 쉽네요. 5개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럼 최종 승자는 어떤 분이 되실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야신 김동우 위원께서 퀴즈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무료 방송 어떤 내용 준비하실까요? 네. 아쉽게 MTN 이사를 해요.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뭐든 좀 더 편하게 제가 쫙 공개할 건데요. 자, 이런 조정시장, 뭐 왔다 갔다 하는 시소시장에서도 어떻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야신의 비법,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민 상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 오전 10시 30분 자, 야신의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주말에 그냥 쉬면 뭐 하겠습니까? 야실위원님과 함께 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되니까요. 들어오실 분들 포털 검색창에 주식 퀴즈왕 검색하시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서 방송 입장 버튼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 또 많은 정보들, 또 공략주까지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놓쳐서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로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MTN 혹은 주식회전 검색하시면 검색 가능하시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